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유행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100년 전에 정확하게는 이제 1918년도 그때 11월 8일 날의 기록들을 봐서 그때 그 기록을 봐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지 않을까라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날 기록입니다. 병원군에 대한 연구에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록을 보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보면요. 첫 기록이 10월 11일 날서부터 있어서 쭉 점점 전파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학교 학생들이 결석을 하고 인플루엔자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병원까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제 외신에서 이렇게 인플루엔자 발견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이 사망하기 때문에 이제 악성으로 변한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점점 더 확산하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군 환자가 20만 명이 된다는 말도 나오고요. 이제 전파가 되니까 이제 인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당시가 오면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점점 확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확산이 되고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까지도 전염이 되더라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방은 심해지고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상황들이 이제 여기가 소개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11월 8일 기록은요, 점차 종식이라는 건데 서울을 말합니다. 서울은 조금씩 종식되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고비가 됐다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기미가 있는데 지방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동절기에는 어떻게 감기 조심을 할 것이냐라는 방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제 병원균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오네요. 현미경하, 이제 현미경이라고 그러죠. 미생물 보려면 현미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멀리 보는 건 망원경이고 미세한 걸 보면 현미경이니까. 미세한 걸 보는 거울이니까 현미경에서 병원군. 그러니까 솔직히 이 사람이 막 아파하고 죽어가는데 이 도대체 병원군이 뭐냐? 이 병원군을 제국대학교는 이제 이 당시에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대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국대학이요, 동경에 있고요, 일본에도 몇 개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경성에도 경성제국대학을 세우죠. 물론 대만에도 세우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1918년도이기 때문에 경성의 제국대학이 생기기 전입니다. 즉, 경성제국대학은 3.1운동 이후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당시는 이제 동경에 있는 제국대학교로 말합니다. 동경에 있는 제국대학교 교수가, 일본 교수가 지금 연구 중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와서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현미경 아래에서 병원군, 제국대학교 교수가 연구 중이다. 이제 거꾸로 갔네요. 잠깐만요. 전국에 퍼져서 들끓는 돌린 감기의 병균을 전심전력으로, 왜냐면 이게 뭔가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전심으로 연구하는데, 제국대학교, 위생과, 그러니까 의학과죠. 위생과의 서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수는 말하기를, 이제 서건이라는 교수가 이제 발견했나 보죠. 이 당시 이제 동경에 있는 제국대학교, 지금 이제 동경대학이죠.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이 병은 금년 이 병은 금년 늦은 봄부터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에서 일어나, 사실은 이거는 잘못 알려진 상식이죠. 사실은 발생은 이제 미국이다,
뭐 아니면 뭐 프랑스다, 독일이다 여러 주장이 있는데 아마 미국이라는 설이 유력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됐다라는 논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들이 학설이 여러 가지라 알 수는 최소한 스페인은 아니에요. 다만 스페인에 보도를 빨리 했다는 것뿐이지 스페인에 발생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스페인에서 발생된 걸 인식을 했나 봐요.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그래서 늦으면 스페인 서바나에서 일어난 섬의 시작이 돼서 그 나라를 휩쓸고 프랑스 불란서, 프랑스나 영국, 이태리에 돌아다니 거기까지 다 이제 전염이 됐으므로 항상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서바나 감기라고 이름 붙였다. 보통 이제 서바나 감기라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 얘기를 했다. 즉 서바나에서 발생된 걸 인식을 한 거 이 사람도.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 많았어요. 뭐 이 사람 잘못은 아닙니다. 서바나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진화가 시작된 게 아니라 독일에서 있던 거를 잠수정을 이제 잠수정을 말하는 거죠. 독일에 있던 거를 그 잠수정으로 병균을 싣고 와서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펼쳐놓은 것이라고 했다. 즉 스페인에서는 이거 진화가 시작된 건 아니고 독일에서 발생됐는데 그거를 여러 군데 뿌려놓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인식을 했다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서로 모르는 거죠. 이 병의 근본은 또 이태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파이벨 감기균이라 증명하였다. 파이벨은 이제 누구는 이제 리차드 파이퍼를 말하는데 인플루엔자균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한 몇십 년 전에 인플루엔자를 발견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이나 같은 거다라고 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것도 다 틀립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당시에 현미경 수준이 극히쯤 바이러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있었지만 이제 바이러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발견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못된 걸 본 거고요. 잘못된 건 이 당시 수준은 어쩔 수 없었죠. 이것도 대단한 거지. 인플루엔자라고 본 거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이태리에서 또 재발견했다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 이것도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리하르트 파이퍼라는 분이 이제 인플루엔자균을 발견해. 이 당시 세균으로 생각했어요, 인플루엔자를. 근데 사실 인플루엔자가 지금 이제 바이러스 인식을 하는데 바이러스인데 그냥 옛날부터 인플루엔자를 세균 인플루엔자 생각하는 거 그냥 이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는 좀 약간 억울할 수는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불란서와 영국에서는 아직 알아내질 못하고 정확히 이게 뭔지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당연해요. 알 수 없는 거죠. 못하고 폐렴균이나 또 폐경 상한의 병. 폐렴균은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면 폐경은 폐고요. 거기 상한 한기가 들어온 병이 걸린 거 이제 폐렴이 걸린 거를 그 한문으로 쓰면 폐경 상한이라고 했거든, 이 당시에. 그거를 이제 폐렴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에서 보여지는 폐렴균만 발견되었다 하며 또 일본에서는 폐렴균, 건사 약간 비슷한 근사한 쌍구균. 구균은 뭐냐면은 둥그런 균이니까 균이 동그란데 쌍이니까 쌍으로 붙어 나량같이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 두 개. 그래서 쌍구균. 그러니까 그 동그란 균인데 쌍으로 있더라. 그래서 쌍구균을 알아냈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뭐 이 당시로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지난 10월 13일에 이 병으로 죽은 두 사람의 시체를 해부해 보였는데, 이제 시체를 해부해 봤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제국대학에서 시체를 해부해 봤는데, 여자는 병든 지 얼마 안 된 폐렴이고, 그러니까 폐렴이 뭐 초기든지 뭐 얼마 안 됐다는 거죠. 폐렴이고, 남자는 대단한 폐렴이며, 폐렴이 더 진행이 많이 됐나 봐요, 남자는. 그리고 쌍구균을 발견하였는데, 이제 요걸 발견했다는 얘기죠. 이 균이 참말로 진짜로 폐렴의 근본인지 아닌지는 아직 실험을 하지 못하였어도 분명히 말할 수, 사실 이건 아니죠. 일단 추정을 한 것 뿐이죠. 추정을 한 것 뿐이다.
이 쌍구균은 임질 걸린 임질균과 같이 둥근 구슬 같은, 그러니까 동그란 구같이 생긴 것이 쌍으로 붙어 있다 하고, 그게 다 쌍구균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그 균을 1000배로 봐서는 안 보이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이제 기술이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1000배나 되게 크게 늘려보면,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들깨보다도 조금 적으며, 이 균은 보통 목구멍에 묻혀 있다가 폐로 들어가면 폐렴이 일어나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바이러스 침범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균들에서도 약해지니까 또 다른 균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폐렴균이 발견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연박이라고 해서 염소산 칼륨을 말하거든요. 그거나 과산화수소로, 지금도 많이 쓰죠, 이거는. 과산화수소로 늘 양치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독성 있는 것들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 희석해서 썼다는 얘기고요. 양치해서 뱉었다는 얘기도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병균이 들어와서 목이나 인후불에서 들어오니까 여기 소독하면 되겠다라는 컨셉을 가졌고, 그래서 이거를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산소가 3개고 산소가 2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살균력이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걸 이용했다는 건데요. 어쨌든 함부로 쓸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염소산 칼륨의 화학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H2O2,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를 말하는 거죠. 원래 폐결핵균이나 연병, 이제 장티푸스 균이거든요. 그걸 이제 장티푸스를 예를 연병이라고 했어요. 연병균과 같이 곧 전염되는 것인데, 이번 건은 공기로 전염된다 할 만큼 매우 쉽게 전염돼. 전파력이 되게 강한 거야, 이거는.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 오염으로 이렇게 되는데, 수인성 질환이거든. 그런데 그 전파력이 이게 상대적으로 이번 스페인 독감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지금도 우한 폐렴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전파력이.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금년 초여름에 불란서와 독일 국경 근처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연합군이 10만 명이나 이 병에 걸렸다며. 10만 명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독일도 많이 걸렸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월 초에 1차 대전 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투를 계속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되거든요, 이 당시에는. 특히 서서나 스위스거든요. 스위스에서는 병증이 극악하고 전염이 급속하여서 그 감기에 걸리기만 하면 곧 폐렴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 죽더라. 스위스에서는 더 치명타였나 봐요, 이 당시에. 변형이 된 건지 기록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당시 기록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위스는 매우 심각했더라. 1차 대전 때 참호전을 많이 벌립니다, 이 당시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참호전이 많이 벌리는데, 여기서 교착 상태로 서로 막 전투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위생 상태 안 좋고 사람도 감기 많이 걸리고 살이 안 좋고, 그래서 아마 더 번창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 당시 전쟁터에서. 스페인 독감이 더 전파력이 더 강하고 더 악화되지 않았나. 불과 며칠 동안에 죽는 수가 많아서 소학교를 폐쇄하며, 이제 스위스에서 초등학교를 폐쇄하며 병정들을 돌려보내며, 전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돌려보내며, 또 연극장과 예배당의 예배를 금지한 일도 있었어요. 여기도 다 이제 조사해서 다 알아냈다, 어쨌든 걸 금지했다. 요것도 참 애매합니다. 검지를 아무리 찾아보다 나는 중지한다로 봤는데, 중지한다는 지자를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 이 당시에. 없어요, 용례가. 그래서 청소 이제 검지로 알지자로 봤는데, 그칠지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물음표는 붙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감기는 증세가 보통 감기와 같은데, 잠깐만요. 자, 이태리에서 발견한
dengi열과 흡사합니다. dengi열도 막 열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비슷하더라. 뭐 증상이 그렇더라. 스위스 이제 그 당시 이제 예배장도 다 폐쇄를 하고 학교도 폐쇄했다. 그리고 dengi열이 나면 이렇게 막 열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고열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상들이 좀 비슷하더라. 통증도 있고 그런 걸 말합니다. 불란서 해군에서는 소위 3일열 말라리아 병과 방부라는 것과 있다. 말라리아도 열이 확 떴다 쳤다 하거든요. 오한 발열에.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하더라. 이 병으로 말하면 병이 나기 전에는 아무런 빌미도 없다. 어떤 증상도 없다가 벼랑간 갑자기 오한은 의식을 추운 겁니다. 오한이 몹시 나서 신열, 몸의 열이 39도 내지는 40도 40.5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갑자기 고열이 된다는 거야. 지금도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그랬다. 또한 심한 두통, 머리가 아프고 요통, 허리도 아프고 전신의 기운이 탈진하고 몸이 나른하고 얼굴도 붉고 열이 뜨면 얼굴이 붉고 안정이라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도 붉어지면 열이 뜨면 눈동자가 붉어지거든요. 충혈이 되거든요. 그리고 목이 아프고 인후부로 들어가 목도 아프고 또 기침이 나는데 증상이 비슷합니다. 대개 사흘이나 나흘이면 모든 증세가 물러나며 그 재통하는 건 드물다. 그냥 이걸로 끝나는데 문제는 재통 두 번째 감염되면 사망한다는 거죠. 폐렴으로 확 진행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이 뜨는 거를 이 당시에도 이제 상당히 그 임상으로 기록이 좀 돼 있고요. 이 병의 균으로 말하면 실제로 동물 시험을 한 후에 자세히 발견.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당시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연구를 이 당시 수준에서는 이렇게 봤다라는 말입니다. 자, 고차를 좀 보겠습니다. 11월 8일 날 서바나 감기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 당시에는 스페인에서 시작된 걸로 잘못 알았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고 사실은. 또 미국에서 시작된 게 이제 정설인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거다라는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뭐 알 수는 없죠 뭐. 그리고 이 당시 발견한 것들은 이제는 그 인플루엔자 균, 즉 리하르드 파이퍼가 발견한 인플루엔자 균을 발견한 건데 그것이 이제 쌍구균으로 일본에서 또 의심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그 양치를 해서 목을 좀 소독하려는 컨셉이 있었는데 이거는 희석해서 썼지만 그래도 함부로 쓸 건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걸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의 특징은 오한, 의식을 춥고 몸에 열이 나고 두통,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전신이 무력, 몸이 메가리가 없어지고 또 면적,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뜨는 거 붉어지고 눈동자도 붉어지고 또 목이 아프고 인후통, 기침 이런 것들이 이 당시 스페인 독감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1월 8일 날의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